안녕하십니까. 영어 담당을 맡고 있는 김동선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중학교 영어하고 고등학교 영어에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고1 예비 과정이 저희들은 11월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한 4개월 정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 과정에서 영어를 얼마나 준비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중3 이제 고등영어 시작이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우선 컨텐츠부터 한번 볼게요. 어떤 순서로 설명이 들어갈 거냐면, 첫 번째가 중등영어와 고등영어를 비교해 보고요. 그 다음에 수시, 내신영어와 정시의 함수관계를 한번 보고 내신영어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주요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부교재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고등학교 영어 내신 분석 비교, 자 이거는 주로 일반고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특목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1년도 내신 영어 대비를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것인가 전략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중등 영어와 고등 영어입니다. 자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영어 공부를 정말 빡시게 하면 영어 내신 점수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어머니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영어는 이미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결정되어 갖고 고등학교 들어갑니다. 왜? 지금은 선행의 시대거든요. 지금은 보통 초등학교 5학년들이 고등학교 1, 2학년 걸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탭스를 했다든가 토플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를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선행을 이만큼 땡겨서 한 애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걔들은 그냥 손 놓고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결정돼서 들어간다는 얘기를 저는 늘 합니다.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잡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되게 힘듭니다. 그럼 어찌 되느냐? 고1 예비 기간이죠. 예비 고1 기간은 4개월 정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중등영어와 고등영어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제일 영어의 기본이 되는 게 단어입니다. 그죠? 단어 수고 이런 게 어휘인데 보캐블러리라고 그러죠. 시체말로 바퀴벌레라는데, 자, 중등영어는 몇 개나 되느냐? 우리 한 3,000개 정도 어휘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부는 한 8,000에서 한 9,000 정도, 만까지도 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어휘력이 한 2만 단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 그분들이 한 5만 단어 정도 돼요. 그러면 5만이라는 단어 숫자로 말씀드리니까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자, 여러분들 그 옛날에 에센스 영안사전이라고 있었어요. 그 에센스 영안사전 두께가 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 표제가 모두 몇 단어인 줄 아십니까? 그게 한 10만 단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5만 단어면 사전의 반을 외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휘가 어느 정도인가를 좀 양적으로 개념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영어와 고등학교 때 영어에 확실히 달라지는 점은 어휘가 아주 고난도 어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법 같은 경우는, 자, 중학교 때는 부분적 범위내의 특정 문법이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오늘 학성중학교 3학년 시험이 끝났는데요. 학성중이나 서유중, 무거중, 야음중에 해당되는 일본 교과서의 중간고사 범위가 5과 6과였습니다. 5과 6과의 문법적인 하이라이트가 관계부사, 그 다음에 분사구문, 그 다음에 더 비교고,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특정과에 따른 특정한 문법적인 핵심이 2개씩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근데
중학교는 그 시험칠 때 그 부분만 테스트하죠.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너 중학교 때 영문법의 20챕터 정도를 다 배웠다는 전제하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문법적인 내용이 그 평가 대상으로 등장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등부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의 문법 역량을 평가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문법성 판단 또는 어법성 판단이라고 명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에 그 문법적인 측면을 구체화시켜서 자, 수능에 필요한 어법이 모두 한 10개 정도 되는데 이게 내신에 적용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정동사와 준동사의 쓰임새, 현재분사와 과거분사의 개념을 이해하는 부분, 명사대조사의 기능, 가정법, 수일치, 수동태, 시제일치,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평행구조,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가 학습해야 될 대상이죠. 그 다음에 독해 보면은요, 지문의 길이가 당연히 길어집니다. 그죠? 한 단락, 한 패러그래프라고 하는데, 한 패러그래프에 보통 12개 내지 14개 문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어 수는 보통 한 120개 단어 내외로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부에 올라오면 구문이 복잡합니다. 구문은 스트럭처라고 그러죠. 신텍스라고 하기도 하고 문장의 구조가 복잡한 형태가 있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영어의 핵심인 수식어가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간의 의미를 유추할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건 뭐냐면 영어를 쉽게 한국말로 이해하고 한국말을 또한 쉽게 영어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전환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접목되어야 될 게 리딩 스킬스적인 면이 접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쓰기. 자, 최근에 그 영어 교육적인 트렌드의 어떤 흐름이라는 것은 중간고사의 서술형 평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정고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의 한 50% 정도가 단답형 내지 서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서술형의 비중은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단순 암기만 해가지고는 이제는 영어 점수를 높게 받던 시절은 지났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 부분에서 서술형 문제의 복잡성이 확대됐다. 문법적 구성 능력이 필요하고 순수 영작의 측면도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수시와 내신 영어 및 정시입니다. 자, 수시 정시의 선택의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수시는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상대평가죠. 아직까지 절대평가 아닙니다. 정시 수능이 절대평가고요. 그래서 상대평가에서 1등급을 받기가 내신 1등급 받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인식하셔야 되고 정시는 절대평가 상황이지만 1등급 비율이 10% 내온대요. 자, 재작년 수능이 약 5.3%, 그 다음에 작년이 한 7.5% 정도 1등급 비율이죠. 그 다음에 9월 모평, 올해 9월 모평이죠. 얼마 전에 썼던 9월 모평이 5.7%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영어가 그 상대평가였을 때 1등급이 한 4% 됐어요. 2등급이 한 11%, 3등급이 한 17%에서 20%였는데 지금은 대체로 1등급만 놓고 보면 5% 내지 6%, 7% 됩니다.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 때 4%와 비교하면 물론 좀 수월해졌죠. 그렇지만 절대평가 상황이라고 해서 영어를 등한시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내년 고3이 되는 지금 현재 중2 애들이 대학 시험 볼 때 서울대 연고대는 영어가 2등급이 안 되면 아예 지원 자체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내신 영어가 중요하다. 어머니들 잘 인식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로 인한 등급과 비율이 미세하다는 거죠. 아주 몇 점 차이로 1등급 받는 친구, 2등급을 떨은 친구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1등급 변별력이 서술형이 관건이다. 맞죠? 서술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그 다음에 내신평가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과서, 부교재, 직접 모의고사, 프린트 이런 것들이 내신 영어의 평가 범위가 됩니다. 네 번째요. 주요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많은 게 능률김이죠. 성광여고, 신정고, 강남고, 그 다음에 능률양이 우산여고, 다락원이 3일여고, 대흥고입니다. YBM 한이 우신, 학성, 그 다음에 과학고, 울산과고, 청운고, 울산외고가 다 이 YBM 한입니다. 그 다음에 동아가 무국고고요. 지학이 제일고등학교입니다. 자, 교과서를 봤고요. 자, 주요 고등학교 영어 내신 분석입니다. 이거는 저 일반고만 제가 발췌한 겁니다. 자, 3일여고, 제1고, 울산여고, 신정고, 학성고, 성광여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먼저 보시면은 자, 뭘 보셔야 되느냐면 어법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어법에 3일여고 9문제, 제1고 7, 울산여고 8, 신정고 4, 학성고 6, 성광고, 성형여고 8개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많죠? 24문제 중에서 무려 10문제가 문법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어법 문제가 등장한다는 거죠. 이걸 가장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 많은 유형이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를 이렇게 변형해서 이렇게 내는 것들이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드러진 부분은요, 학고와 신정고는 문법 문제보다도 내용 추론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반면에 3일여고, 제1, 1여고, 성광여고는 문법 문제가 상당히 두드러진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자, 3일여고가 넷 이렇게 형태로 나왔는데요. 대체로 4개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어법 완성, 장문 이렇게 나누어서 반반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죠? 신정고는 그 단답형 문제로 이래갖고 한 반 정도가 서술형으로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의 기출 특징을 분석하면 자, 매 학교 공이 교과서나 부교재 직접 모의고사 지문을 응용한 수능 유형으로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죠. 자, 거의 모든 학교가 30 내지 40%를 상회하는 문법성 판단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서술형은 문장 대열과 문법적 장문과 순수 장문의 형태로 모든 학교에서 출제된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21년. 자, 내년에 저희들이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대비를 할 것인가. 자, 각 학교별 그 문제은행 시스템에 따라서 그 학교별 적중 예상 문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직전 2주 전부터 예상 문제를 애들한테 내줄 생각입니다. 21년 대비 미리 보는 수능 여간 조기 편성을 있다는 거고요. 자, 1차는 2개월 과정에 11월, 12월, 2차는 1월, 2월입니다. 그래서 1차 2개월 동안에는 어휘 문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2차 2개월 동안에는 독해 서술형 대비 형태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간단하게 그 일반고 중심으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어떻게 영어를 대비할 것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